안녕하세요. 곽작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마라톤 해변에 집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투 장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할 때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제일 많이 참고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겠는데 하지만 이 역사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책들도 참고를 하는데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보면은 이 전투에 참여한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전투 상황을 좀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디오도루스 같은 사람, 보통 이제 시킬리아의 디오도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시킬리아 현재 시칠리죠. 시칠리아에 살았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루키아노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디오도루스나 플루타르코스, 루키아노스는 로마 시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책을 좀 참고해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투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당시 이제 아테네 군과 이제 플라타야 군, 그리고 아테네 식민지 몇몇 도시들에서 이제 병사를 좀 보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어, 그 방패를 들고 주로 청동기로 만든 무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경장 보병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기타 옛날엔 펠타스트라고 불렀는데요. 돌이나 뭐 그런 거 던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보급을 들고 따라온 노예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페르시아군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장이 아니에요. 가벼운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활과 창 같은 거 들고 있고. 다만 이제 페르시아군의 장점이라면은 말이 있었다는 거. 기병이 있었어요. 기병이 한 뭐 1,000명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뭐 조금 더 적었을 수도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한 약 5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데려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지형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 지금 그리스군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게 이제 산기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군은 이 습지 앞에 있죠. 습지 앞에. 함대가 여기, 모래사장에 얹혀져 있겠죠. 우선 이제 습지는 뭐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이보다 좀 더 깊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습지 앞에서 상대 그리스군 쪽을 보면은 어, 이런 산중턱인 거죠. 이 산중턱과 산기슭인 거죠. 여기 이제 그리스군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그리스군이 자리 잡은 이유는 어, 기병이 쳐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은 보시다시피 이제 바위돌과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것들이 막 늘려 있죠. 산기슭에. 뭐 지금 가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데 이제 기병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병 발이 온갖 바위에 걸리고 풀에 걸리고 그래서 기병이 활동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어, 여기에 있는 그리스군이 이 목초지를 통과해서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러 가면은 무거운 장갑을 입은 그리스군은 기병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막상 쥐는 쳤지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양군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마주보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실제로. 어, 이 와중에 아테네군 진영을 잠깐 보면은 이 밀티아데스가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10명의 장군이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사령관 역할을 하지만은 다른 장군들이 밀티아데스한테 자기 군을 맡겼기 때문에 계속 밀티아데스가 사령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말이 사령관이지 이 밀티아데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병들 때문에 함부로 이 중장갑 보병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제 며칠 동안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뭐냐고요? 어떤 이상한 일이냐? 이
페르시아군 쪽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자기 속국들의 병사를 모았기 때문에 이오니아 병사들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오니아 병사가 그 나무에 올라가더니 그리스군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들이 떠났다. 그리스어로 호리스 이페이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헤로도투스 역사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11세기 비잔틴 제국에서 만든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는데요. 수다라고 해요. 수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당시 마라톤 전투의 상황이 많이 도움을 받죠, 사실은. 하지만 말들이 왜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군이 마필 운반선을 가져왔잖아요. 거기다 말들을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떠났을까요? 물론 그 소식을 들은 밀티아데스는 사실인지 확인해 봤겠죠. 보트를 보내든지 해서 실제로 마필 운반선이 이제 떠나고 있는지를 확인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떠났던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티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 사령관이 나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다티스 입장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군사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바로 공격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과 보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력 자체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군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절반 좀 떼내서 이렇게 보낸다 해도 그동안 설사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러 온다 해도 이렇게 맞상대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가서 아테네를 공격하는 거죠. 나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밀티아데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거죠. 이 기병들 때문에 공격하지 못했는데 기병이 사라졌으니 이게 웬 떡입니까 진짜. 늘 하던 대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신들한테 이제 공격해도 좋으냐 물어보고 이제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길조가 나왔답니다 이게. 그래서 드디어 약 1만 명의 중장 보병이 이제 페르시아군 쪽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리가 한 5km 됩니다. 상대까지.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걸어가다가 상대 앞에서 한 10스타디아 한 2km 남았을 때 뛰기 시작했다고 헤로도토스는 주장하는데요. 제 생각에 2km 남았을 때 2, 30km 된 중장갑 입고 뛰면은 이게 죽습니다. 피곤해 죽고 아마 한 100m나 200m 딱 붙어 뛰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갔는데요. 뛴 이유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제 그리스 역사상 이 중장 보병이 뛰어서 전투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나 하면은 페르시아군이 군병이 있거든요. 군병. 아테네군은 군병도 기병도 없었다 그러는데 페르시아군은 기병도 있고 군병도 있었는데 기병은 먼저 보냈으니까 군병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군병이 화살을 쏘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은 맞는 시간이 화살에 맞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뛴 거죠. 페르시아군은 대충 뭐 이런 구성입니다. 앞에 이제 방패병이 있고 뒤에 이제 군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끼병도 있어요. 도끼병. 사카이족이라고 도끼 전문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화살을 날렸지만은 이제 방패로 대부분 막아내고 그리고 빨리 뛰어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리스군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 드디어 격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격돌을 하죠. 양군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뭐 이렇게 페르시아군은 좀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서 있었고요. 그리스군은 재밌는 게 중장 보병의 열이 있잖아요. 8열 횡대로 양쪽은 8열 횡대로 쓰고 중간은 4열 횡대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양익은 두텁게 중간은 얇게 이렇게 구성한 거죠.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위치에 어떤 군대가 있었냐면은 보시겠습니다. 이 중간에 그 아리스티데스와 데미스토클레스의 부대가 있었어요.
아테네 10개 부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데모스토클레스는 각각 자기의 부족을 대표한 장군 스트라테고스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얘기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친한 친구이면서 굉장히 또 라이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칼리마코스, 폴레마크라는 직위를 갖고 있던 칼리마코스라는 인물이 지휘했고요. 왼쪽은 플라타이아 군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보죠. 페르시아군은 이 양쪽에 이제 트라키아인, 이오니아인이 맡고 또 메디아인, 리디안이 맡고 중간에 핵심 부대죠. 페르시아인과 사카인, 아까 그 도끼 부대 있잖아요. 걔들이 맡았어요. 그리스 연합군 맞은편에 있고 이제 말들은 떠났죠. 그래서 드디어 격돌이 시작되었을 때, 뭐 대충 이런 모양이었겠죠. 이렇게 양쪽 바박하고 붙었겠죠. 근데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그리스군이 얇기 때문에 중간에 그리스군이 먼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양쪽 이제 8줄, 8열횡대 이제 그리스군은 안 밀렸죠. 오히려 이제 치고 나갔어요.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어,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이 양군이 한참을 싸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참이라는 게 뭐 길어야 한 30분, 더 길면 1시간 안쪽일 겁니다. 당시 이제 중장보병 전투는 짧으면 1분, 2분 내에서 승부가 났거든요. 빠바박 하고 이렇게 승부가 났거든요. 한번 밀리면 그냥 확 밀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당시 전투 양상이 처음에는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제 먼저 중앙을 밀어서 좀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있다가 이제 아테네군 양익이 이게 페르시아군을 밀어내면서 이제 역전을 하는 거죠.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객진 같은 거죠. 하객진.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당시 당시 그리스군 전술로는 좀 뭐 새로운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이렇게 쭉 밀어붙이니까 이제 페르시아군 당연히 이제 습지와 바닷가 쪽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림에서 잘 보이죠? 이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왕왕왕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은 이렇게 속절없이 밀려서 배들을 정박시켜 둔 곳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 배를 7척 뺏었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페르시아군이 상대가 안 되게 밀렸을까요?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장갑 보병하고 경장갑 보병이 붙으면 중장 보병이 이길 수밖에 없다. 결국 페르시아군은 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자티스 생각에는 뭐 7척 잃어봐야 뭐 얼마 되냐 600척 중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여튼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적어도 이 해변은 마라톤 해변의 전투는 그리스군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떠나는 배들을 보면서 끝났는가 전투 끝나고 페르시아는 물러갔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